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미국 쪽 자산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식 시장이 거의 나락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이 떨어지는 폭이 거의 그동안의 피크를 한 번에 쳐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퇴로를 마련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뉴욕 증시의 모든 주가 지수가 급락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 이상, 그러니까 마의 3%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닷컴 버블 당시 주식시장의 낙폭이 3% 이상 떨어지는 쎄한 느낌이 들면서 이 주가가 급속도로 빠져나갔었는데, 요즘 미국 증시가 이런 전형적인 버블이 빠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똑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S&P 500 역시도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기술주 위주로 집합이 된 곳이기도 해서 그동안 시총의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죠. 이제 설설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3%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고, 다우존스 역시도 마이너스 1.25% 정도 빠지고 있네요. 미국의 이 3대장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락장을 보이는 것도 드문 일인데,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 최악의 날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게 기술주 중심의 투매 현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총의 기록을 찍었던 종목들이 줄줄이 던지는 현상들이 나타난 것도 되게 불안한 측면이 크다는 얘기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하락 추세를 보였고, 특히 테슬라가 12% 이상 떨어지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만큼 실적 부분에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이 기록을 쏟아내지 못했다는 실망감, 2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위기감을 더해줬고요. 일단 자동차 매출 총이익이 하락세인 만큼 이 부분에서 반등이 없다면 앞으로 주가 상황도 그리 만만하게 볼 계제가 못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실적이 기대 이하로 나오자 134조가 하루 만에 날아가 버리는 어닝 미스 현상이 벌어지게 됐는데, 아마도 그동안 기술주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반면에 실제로 데이터로 뽑아져 나오는 실적 부분이 이를 깎아내리는 너무도 샤프하게 떨어지는 굴곡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게다가 인공지능 부분에서도 AI 기술에 대한 다소 부풀려진 기대,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상승률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고스란히 실적이 반영이 돼서 나오는 수익률이 그만큼 시장을 홀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회의론에 빠지게 됐고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도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주가가 이렇게 급속도로 썰물 빠져나가듯이 퇴로를 찾아서 투매에 가까운 차익 신호를 위해 던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오자마자 트럼프 트레이드도 약간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네요.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은 주식시장의 대변동성 앞에 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버튼 제대로 눌러지면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주가가 폭발할 것 같았던 분위기, 그냥 썰렁한 장세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 앞으로 미국의 금융시장은 아마도 엄청난 변화의 시점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닷컴 버블처럼 그대로 주가가 절반 이상 빠져나갈 수도 있는 대자산 시장의 변동성, 그만큼 시총의 기록을 갈아치웠던 모습들이 얼마나 실제적인 수익률로 시전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기술주들은 대부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은 그동안 너무 뽑아먹었던 주가의 기대치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데이터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 그냥 주가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파를 드러낼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 당연히 연준의 스탠스도 곧바로 금리를 인하해도 될 것이다 라는 낙관론이 나오기도 하고, 정반대로 아직도 물가가 불안정해서 금리를 낮추는 건 다시 위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말로 커버를 치는 위원들도 있다는 것. 이렇게 혼조세를 서로 크로스로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엔 너무 스텝이 빨리 들어가 버리면 꼬이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인데, 물가 상승률 자체의 불안정성이라는 것도 지금 주식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졌을 때만큼 현실적인 주가의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기 시작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과연 연준이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인하가 만사가 아니라는 부분,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이네요. 캐나다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를 했지만 여전히 캐나다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난제 앞에 서 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캐나다가 경제 자체가 좋지 않죠. 내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경기 지표가 똑바로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보자 라는 심정으로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렇게 인하를 해도 금리가 4.5%야. 여기는 내릴만도 하지. 한국은 3.5% 동결 수준으로 가도 두 번 기준금리를 내린 캐나다와는 여전히 1% 격차. 그러니 한국이 얼마나 저공 비행식의 금리 정책을 써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역시 캐나다 경제의 침체 국면이 지금 인플레 문제보단 더 커 보인다는 위기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금리 인하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물가죠. 그래서 캐나다는 내심 상당히 기준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그리 낙관적인 전망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금리 부분이 실제적으로 인하를 단행하면 모든 세상의 문이 활짝 열릴 듯한 환상을 주는 듯해도 주식시장처럼 막상 시총의 기록을 깨는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어도 실제 실적 자체의 데이터가 미적지근하게 나오니까 당연히 주식시장 자체의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금리를 내린다 해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지는 미지수의 X입니다. 오히려 자산시장의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변화도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유동성이 쏟아지게 되면 현금가치 떨어지게 되죠. 자연 역으로 인플레 현상에 불을 붙일 수도 있는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인 경제시장의 환호는 비명으로 바뀔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고 미국은 여전히 만성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 가지고 있으니까. 단지 금리 인하가 경제 전체의 소강 상태로 가는 걸 깨울 수 있는 자극제가 되기에는 그동안의 2년여 세월이 너무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죠. 그러니 상징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적인 시장금리 상황을 성장이라는 쪽으로 접붙임하기에는 시장 변동성이 지금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가 보여주는 약화된 모습을 고스란히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 높습니다. 이거 그대로 한국으로 전이가 되는 게 또 문제죠. 코스피 시장. 제가 말씀드렸죠. 2,500선까지 떨어질 거라고. 2,700선에서 이제 2,600선으로 서서히 기울어져 가는 저녁 노을이 되고 있는데 미국 쪽 주식시장이 이렇게 나락가는데 코스피는 그대로 정가가 되는 특징이 만땅인 금융시장 아니겠습니까? 거의 1.74%가 또 빠졌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라 불리는 삼성전자 1.7% 정도 빠지고 있고요. 다시 7만전자로 내려앉을 위기에 놓여 있죠. 하이닉스 역시도 마이너스 6.7% 이상이 빠지는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2.2% 이상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코스피, 코스닥 상위 지수들을 랭크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빠진 것 자체가 주식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는 건데 가뜩이나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만들어 놓은 고리 깊은 수익 구조가 외국 투자자들의 팔자 대열 거세게 진행이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데 이게 고스란히 한국 금융시장의 대변화도 아주 비관적으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국내 시장은 주식시장이 그리 변변치 못한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도 결국엔 이 대표적인 자산시장인 부동산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장 중요한 선제 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식시장 특히 미국에서부터 긁어서 한국까지 읽어요? 왜 주식시장 특히 미국에서부터 긁어서 한국까지 읽어야 하느냐? 앞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의 모습의 얼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집값의 상승세는 늘 말씀을 드렸듯이 실체 없는 기대감.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들이 AI 관련 종목들이 기대만큼의 수익률을 보지 못하면 상위 종목들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집값 역시도 지금 올라가는 수위의 궤적이 대체로 다주택자들의 수익률에 집중된 거래들이 아니라 급하게 대출 관련 특수를 물고 있는 수요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거래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집값에 대한 향후 전망은 그닥 단단하게 대세 상승론의 궤적을 떠받쳐주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국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표적인 기술주들의 고전 역시도 이렇게 기대적인 전망과는 달리 주변 금융 환경의 변화에 급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수익률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 그대로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집값 역시도 대부분 실체가 없는 기대 심리에 붐업된 백그라운드 지지를 받고 있는 자산들이라서
여지없이 버블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특히 모든 한국의 자산 특징은 부풀리기. 일단 금융권, 건설업, 일반 산업 부분에서도 자산 부풀리기가 관행처럼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뭐 담보 부풀리기로 대출 가용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100억 원대 사고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국민은행, 농협이 이런 배임 사고가 터졌었고요. 이게 그냥 은행 부당대출로 이어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자체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주 역할을 하는 은행까지 이런 일에 연루가 되어버린다면 뭐 건설업은 오죽하겠습니까? PF 대출 역시도 부풀리기의 전형적인 패턴 아닙니까? 사업성 자체의 막대한 수익을 극강으로 올려놓고 필요한 것만 붙여놓는 3% 자기 자본으로 97% 남의 돈으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는 것도 전형적인 자산 부풀리기의 가장 대표적인 단면일 수 있는 거죠. PF도 연말로 갈수록 오늘 터진 티몬과 위메프 사건과 똑같은 케이스. 자산 자체의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산도 미룬 채 몸집 부풀리기에 열일을 하다 보니까 자본 잠식 상태라는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는 일이 발생. 거의 뭐 티몬과 위메프에 발을 담근 판매처들은 대금을 받지 못해서 자금난으로 그냥 폭삭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연쇄도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커머스에서부터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돌려막기식 자금으로 자체 몸짓은 커지는데 수익률은 떨어져 버린 인터넷 플랫폼의 모습은 지금 부동산 PF 시장 모습하고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PF 시장은 이커머스 시장과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자금 규모가 천문학적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터지게 된다면 정말 아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너무 비슷한 궤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지금 이렇게 한국은 총체적인 난국 앞에 서 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의 대변화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니까 국내 금융시장도 휘청거리고 있고, 동시에 대표적으로 부풀려진 자산시장 부동산은 오늘 터진 티몬과 위메프처럼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성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부동산도 돌려막기잖아. 기업은 사업자금 경색 돌려막기로 살려놓고 있고, 개인은 대출자금으로 집값 돌려막기로 집값 띄우고 있고, 이러다가 정말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금융 태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는 한국 자산시장은 뼈도 못 추릴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니 정말 조심하셔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미국의 증시는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아무리 뭐 금리 인하가 만사라고 보여도 결국 이거 자산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자산시장 자체의 거품이 너무 심해서 돌려막기식의 자금 유형이 이커머스에서부터 터지기 시작됐는데, PF 구조와 집값 구조가 너무나 이런 시스템과 비슷하다는 게 아찔한 현실이라는 얘기죠. 금융권 역시도 부풀리기 대출로 일관했던 관행들 적발이 되고 있고요. 정말 하나하나 잘 들여다보시고 가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번 극복하는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